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파일럿 예능이죠. 배달 고파 일단 시켜입니다. 이걸 안 먹으면 손해야. 엄마가 해준 맛 나는 거. 졸라 맛있다. 이런 것까지 배달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지금부터 청담 연예인 맛집 일단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함께 라운지에서 딤섬을 드시면 됩니다. 사골 육수에 된장 베이스예요. 혀와 입천장으로 느끼는 감각이 다 달라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1등은 10표를 받은 신동엽 씨입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는 일단 시키세요. 일단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배달 고파 일단 시켜는 배달 수요가 급증한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등장한 새로운 미식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총 3부작에 걸쳐서 각기 다른 지역을 선정하고 배달 음식 맛집을 찾아내서 생생한 리뷰를 전했습니다. 배달 음식 리뷰라는 기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좀 상반되지만 꼭 필요한 게 새로움.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보지 못한 새로움. 그러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뭔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 익숙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 기획상으로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이 이 두 가지를 갖추려고 노력한 부분은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먹방, 뭐 쿡방 이런 음식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음식 가지고서 더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남은 게 배달 음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을 일단 잘 노린 것 같고요. 배달 음식 소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음식 문화가 됐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관심이나 욕구 같은 것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기획 의도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보면서 긍정적인 면도 이 프로그램에 있지만 반대로 좀 아쉬운 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배달 앱을 켜서 거기에서 별점이 가장 많고 평이 좋은 그런 것들을 그냥 검색한 다음 음식을 시키는 이게 바람직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회용 쓰레기 문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보면서 여러 피드백을 좀 살펴봤는데 시청자 게시판에 가장 많이 올라온 의견이 바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저도 방송을 보는 내내 저렇게 쌓이는 쓰레기들 대체 어떻게 하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 그 제작진의 태도에서 아쉬움이 좀 크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배달 음식 문화라고 하면 그냥 쉽고 간편하게 밖에 나가기 귀찮을 때 함께 때우는 그런 편의성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요즘의 배달은 정말 이렇게 맛집, 미식의 세계로 정말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기존에 배달을 하지 않았던 맛집들까지 이런 배달 전쟁에 뛰어들면서 점점 소비자들에게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데 그렇게 미식의 세계로 이동 중인 어떤 배달 음식 문화의 흐름을 이 프로그램의 의도에 되게 잘 반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신개념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오프라인 중심의 어떤 그런 미식 그 프로그램과 온라인 중심의 어떤 미식 프로그램은 평가 기준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남은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배달 음식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과연 이 배달 음식 리뷰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먼 거리의 음식들이 배달이 될 수 있을까? 또 가격은 어떨까? 음식은 제대로 맛을 살려서 집으로 올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같은 입장이라면 좀 더 흥미롭게 이 프로그램을 지켜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좀 아쉬운 거는 3회를 다 보고 나니까 그런 필요한 정보들이 좀 충족되지를 못했어요. 배달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들은 뭐 거의 없었고요. 또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단순히 음식의 맛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배달 서비스가 갖고 있는 장단점들을 같이 평가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컸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획 의도는 좋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면서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되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음은 미식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얘기 해볼까 하는데요. 배달고파 일단 시켜에서는 마포의 양념고기, 인천의 면 요리, 청담의 연예인 맛집 등 매회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배달 음식들을 소개했는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주제가 있다면요? 마포 양념고기 일단 시켜 이 편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고기라고 하는 것들을 배달을 시켜 먹는다는 것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굽거나 찌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조류 과정이 복잡하고 온도도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이렇게 시켜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또 등장하는 메뉴도 보면 소, 돼지, 닭 이렇게 여러 종류였고 음식의 조리 방법도 구이, 찜, 뭐 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해서 보는 입장에서는 재미있었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그 지역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음식을 시킬 이유가 설명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면 마포 같은 경우는 이제 마포 나루가 있어서 거기에 돈과 사람이 모이니까 당시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고기들을 좀 많이 먹을 수 있었고 특히 유명한 게 소금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소금과 젓갈이 많이 유통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들을 좀 설명해 준다면 훨씬 더 이렇게 뭐 인문학적으로도 이런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남았습니다. 저도 공의원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좀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이끌어내려면 단순히 먹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주제를 좀 더 맛깔스럽게 살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래도 인천 지역의 그 면 요리 편이 지역의 특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준 회차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는데요. 아, 냉면도. 냉면도. 아, 쫄면. 그래, 쫄면 맞아. 스스로 나온 거예요. 쫄면. 또 인천 지역의 그 음식 문화사의 어떤 특징을 딱 집어줬잖아요. 최초라는 수식어가 가장 많은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인천의 그 음식 문화의 이야기를 같이 엮어서 보여준 게 좀 더 프로그램을 흥미롭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예능적인 요소로도 출연자들이 또 인천 지역과 맺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사연들이 있었잖아요. 이규환 씨 같은 경우 이제 어머니와 어머니가 또 인천에 계셔가지고 어머니한테 뭐 맛집 소개를 받는다든지 신동엽 씨는 이제 과거에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던 이제 가게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고요. 그런 어떤 풍부한 출연자들의 그런 개인사적 에피소드가 적절하게 어우러져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여러 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2차가 기억에 남습니다. 음식 프로그램 우리가 볼 때 시청자들은 직접적으로 그 맛이나 뭐 향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봤을 때 저는 이 연예인 출연자들이 평소에 즐겨 찾는 화려한 조명이 감싼 연예인 맛집 편이 좀 가장 좀 기억에 남거든요. 보면은 다른 주제에 비해서 출연자들이 메뉴 선정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즐겨 먹는 메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봤을 때 정말로 이 출연자들이 이 메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청담동이라는 어떤 지역적 특색, 뭐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특색과 좀 맞물리면서 연예인 맛집이라는 주제가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대의 배달 음식의 치어스 편이 저도 기억에 남았는데요. 보통 맥주에 어울리는 안주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엔 딱 두 개 떠오릅니다. 치킨과 피자예요. 고정관념이죠. 근데 이걸 깨주는 방송이어서 전 유익했거든요. 가령 현지엽 씨가 바지락 볶음을 시켰을 때 아니 이게 어떻게 밥 반찬을 왜 지금 맥주 안주를 시켰지? 깜짝 놀랐는데 약간 소주 안주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또 이렇게 패널들이 먹는 걸 보니까 저게 잘 어울리나 보다. 저도 왠지 인천 지역에 가서 저걸 꼭 한번 배달시켜 먹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게 만들었던 방송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청자들의 고정관념을 좀 깨게 한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유익했던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이번엔 배달 배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포구. 맛집 어디야? 리뷰.
배달고파 일단 시켜에서는 출연자들이 대결 형식으로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고요. 투표 결과에 따라서 금 배달 리스트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1라운드는 제작진, 2라운드는 시청자 배슐랭 평가단의 선택이 이뤄졌습니다. 위원들은 이 같은 평가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는 객관적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달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좀 더 상세하게 전달되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격 같은 경우에 음식 가격도 천차만별이긴 했지만 아주 작은 글씨로 배달티 포함 또는 미포함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격이라는 것들 그리고 이 음식이 올 때 다양한 반찬이라든지 소스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아니면 또 뭐 음식의 온도는 잘 지켜졌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나와줬을 때 평가가 좀 더 객관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작진들 한 20여 명이 오늘 밤에 스태프들이 먹고 싶은 음식으로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물론 스태프들이 평가를 하는 것도 나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작진의 어떤 가려진 의도가 반영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굉장히 앞선 우려도 좀 약간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평가단들의 객관성을 좀 확보하는 면에서는 지금 파일럿에서 보여진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좋았던 건 1회, 2회, 3회로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저는 발견을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가단 도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맛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 기호라는 것들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평가단은 들어가야 되는데 1회에서는 사실 제작진 평가단이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이 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뭐 파일럿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 하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확장된 게 시청자 평가단이고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계층을 좀 잘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파일럿 프로그램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지금 어떤 시대적 상황과 좀 맞물려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작진의 최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재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회부터 배슐랭 평가단이 참여를 했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언택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구현된 프로그램이니까 굉장히 일관성 있는 그런 평가단이라서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았고 또 예능적으로도 이들의 어떤 채팅창에서 벌어지는 어떤 생생한 반응들이 이제 좀 이 프로그램에 좀 더 활력을 부여하는 그런 요소가 됐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두 번에 걸친 배슐랭 평가단이 모두 이제 공교롭게도 전부 다 이렇게 대학생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나중에 정규 프로그램이 된다면 이 배슐랭 평가단의 연령대를 좀 더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라운드에서 이제 이기게 되면 배슐랭 가이드를 지급하는데요. 오, 이거 달력이네. 아니구나. 어디 안에는 어떻게 만들었지?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살짝 볼게요. 아 여기 치킨, 혼자 어떻게 해야 돼? 공정, 통닭. 옛날식 공채 껐네. 배슐랭 가이드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우선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뭔가 이 배슐랭 가이드가 굉장히 특별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걸 둘러싸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배슐랭 가이드가 뭔지 시청자들은 모르고 이 방송이 끝나도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장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보상 체계에 대한 문제도 좀 제작진이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출연자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예계 대표 미식가로 알려진 신동엽 씨를 필두로 해서 현주엽, 박준영, 이규환, 천호 씨가 뭉쳐서 배달 음식 리뷰에 나섰습니다. 활약이 가장 눈에 띄었던 출연자를 꼽아본다면 누구였을까요? 저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의 그 패널에 많은 표를 던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 네 이규환 씨의 활약이 너무나 독보적이었어요. 특정 가게 리뷰가 적으니까 원래 그러니까 배달을 안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죠. 네. 야 진짜 대단하다. 풍부한 경험하에 나오는 그런 지적들이었고 또 본인이 미식가로서도 굉장히 어떤 디테일한 면들을 많이 짚어주더라고요. 가령 이제 소스 색깔로 이거는 분명히 수제 소스일 것이다. 소스 수제 소스입니다. 수제. 맛만 살짝 봐볼게요.
소스가 그 굉장히 달짝지근하지만 마지막에 매운맛이 톡 쏩니다. 그래서 느끼함을 완전 잡아줘요. 이런 것들을 짚어주는 장면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현주엽 씨와 자연스럽게 어떤 천적 구도를 자신이 설정을 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캐릭터와 관계성까지 만들어 나가는 이런 방식이 이 예능적인 활약도 굉장히 좀 독보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규환 씨를 빼놓고는 네. 다른 평가자는 솔직히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그 김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규환 씨가 이제 배달앱도 많이 이용해봐서 이거 능숙하게 다루는 그런 순발력도 굉장히 뛰어났고 맛 표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세밀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차슈바오번 뭐 이런 그 음식이 나왔는데 사실 저도 이걸 못 먹어봤던 건데 뭐 차슈하오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소보루 맛이에요, 빵이. 이게 여기가 냄새 맡으면 소보루빵 냄새예요. 근데 하나를 자, 그 공보빵 같은 거야? 쫙 하잖아요. 그럼 안에 속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달달한 거예요? 달콤하면서 약간 달달한 짭조름한 그런 돼지고기 안에 이게 있어갖고 그 표현들이 그러면 저거 내가 아는 맛들을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보여준 것들이 되게 좋았고 더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왜 음식 보온용으로 따라온 은박지 종이를 가지고 클러치백이라고 저 아까 저 그 시킨 걸 있잖아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를 제가 소개를 못 해갖고 그래도 소개는 하고선 넘어가야 될 것 같았고요. 여기를 시키면은 클러치백을 줘요. 클러치백을 줘요. 클러치백을 열어서 쓰고선 뭐 따뜻한 거 좀 넣을 수 있고 클러치백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각도의 활동이 뛰어났던 그 인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사람 더 좀 인상적인 게 신동엽 씨는 이 배달앱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동네를 치려면 어떻게 쳐야 돼? 이게 쭉 나오잖아. 근데 이게 좀 가까운데. 근데 여기 방배점, 서초점. 흉내 댁으로 찍으셨네요. 집으로 배달 갈 이미 시켰어요? 이미 시켰어요? 형 지금 댁으로 보냈다는데요, 음식을? 그럼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집에 가면 식어 있는 음식이 주문을 했는데 자기 집으로 배달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런 걸 자꾸 주변에 물어보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배달 음식 서비스를 잘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지점들을 갖고 있어서 차별화된 포인트는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박준영 씨도 나름 자신만의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그 외국 음식, 특히 LA 갈비와 뉴욕 갈비의 차이를 설명할 때 본인의 신체를 이용해서 일단 나 여기 갈비뼈가 이렇게 있지. LA 갈비는 어떻게 토막을 줬냐면 이렇게 짧게. 찍 하면 얘 돌리면 뼈다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이렇게 동글동글 옆에 있어서 이렇게 뜯어먹는 거고 뉴욕 갈비는 우리나라 갈비처럼 길게 자르는데 얘는 뼈다귀 끝에 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야 돼. LA 갈비는 세로로, 뉴욕 갈비는 가로로 하는데 정확하게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줄 때 박준영 씨가 갖는 어떤 매력 그리고 피자에 대해서도 뉴욕이 원조. 이 피자는 중요한 게 소스예요. 근데 우리나라 피자를 먹으면 소스가 별로 없어. 그게 뉴욕 피자의 특징이 얇은데 치즈 밑에다가 이 소스를 이렇게 많이 집어넣고 이빨로 했을 때 푹 퍼지면서 그 소스가 입에 딱 혓바닥에 다 싸주잖아. 그럼 맛이 되게 풍부해. 외국 음식에 특화됐다는 점에서의 패널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수행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웠던 점 같은 경우는 어느 분도 음식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달 음식에 특화된 리뷰를 전해주는 분들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청자들의 어떤 정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음식과 관련된 전문가 패널을 넣기를 좀 개인적으로는 희망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취지가 결국에는 평가단을 통해서 베스트 메뉴를 선정하는 거라면 저는 현주엽 씨가 그래도 2회 연속 금배달 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취지에 가장 좀 잘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현주엽 씨가 이제 꼰대 이미지도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오랫동안 뭐 스포츠 또 감독 생활하면서 쌓아온 이미지에다가 요즘에 방송에서 쌓은 이미지가 있어서 어떻게 그걸 극복할 것인가 봤는데 이규환 씨가 갑자기 훅훅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고르시죠. 팬케이크를 드시겠어요? 이거 맨날 아니요, 지금 동엽이 형한테 물어보고 있는데요. 저는
에그 베네딕트. 에그 베네딕트. 이게 잘 올리면 돼. 잘 올리면. 잘 찍고 있어요? 잘 올리면 돼. 잘 올리면. 술안을.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해? 왜? 저는 안 줄 거예요. 네, 맛만 보게. 형이라고 불러봐요, 저한테. 형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형. 예? 크게. 했잖아. 빨리 줘 일단. 크게. 아 이거 다 했어. 규환이 형. 규환이 형. 규환이 형. 이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 너 세게 잡는다 근데. 그래서 이런 앙숙 관계가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정규화가 된다면 이런 캐릭터 구도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 구성부터 출연자까지 배달고파 일단 시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참신한 기획으로 기대를 모았던 만큼 정규 편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만약 정규 편성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어떤 점을 꼭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사에 보면은 이제 담당했던 신혜은 PD가 파일럿이기 때문에 다 못 담아냈던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게 우리가 얘기했던 쓰레기 이 배달해 되어 오는 그 용기들의 문제, 배달 기사들의 그 빠른 배송에 대한 문제, 또 배달팀 뭐 이런 것들이어서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좀 더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예능으로서 좀 가려면 그런 것들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주제를 좀 더 명확히 한다라고 하면 아마 음식에 대한 것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출연한 분들이 맛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세밀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강된다면 정규 프로그램으로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조금 어수선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일단 음식의 숫자가 너무 많고 라운드별로 5개씩 시키면 10개인데 그걸 보는 순간 사실 좀 집중하기가 어려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배달 음식의 숫자를 줄이고 팀을 구성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팀에다가 새로운 게스트를 넣어가지고 경쟁하는 구도가 훨씬 프로그램의 어떤 균형감이라든지 몰입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패널 구성이 지금 다 남성들이에요. 그래서 시키는 음식들이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여성들도 이게 좋아할까? 왜 패널을 다 남성으로 구성해야 했지? 라는 의문이 또 드는 파일럿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 구성을 어떤 식으로 다시 재조정할 것인가? 이것도 제작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달고파 일단 시켜가 앞서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파일럿보다 더 완성도 있는 정규 방송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겠습니다.